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소프트웨어 AI 융합대학원 빅데이터 융합학과 이승현입니다. 제가 선정한 논문은 Never Give Up: Learning Directed Exploration Strategies라는 논문입니다. 딥마인드의 아드리아와 파블로 등이 ICLR 2020에 발표한 논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논문을 선정한 이유는 가장 먼저 논문의 제목이 재미있었기 때문입니다. 강화학습과 관련된 논문들을 찾으면서 제목부터 너무 어려워서 포기했던 것들이 많았는데 이 논문은 제목과 가까운 느낌이 들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제목과 다르게 내용은 매우 어려웠는데요. 이 그림은 2015년에 나온 DQM부터 여러 가지 개념들이 추가되며 발전한 강화학습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 제가 선정한 Never Give Up 논문은 Exploration과 Episodic Memory 개념을 도입한 중요한 논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논문의 앱스트랙트를 보면 아타리 57이라는 평가 지표인 게임들이 나오는데요. 이 사진은 딥마인드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테스트하기 위해 나오는 아타리 게임들의 모음입니다. 이 모음은 강화학습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하는 표준 벤치마크로 널리 사용된다고 합니다. 아타리 57에는 다양한 게임들이 포함되어 있어 AI 에이전트가 다양한 도전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데 유용합니다. 아타리 57 벤치마크는 특히 알파고와 같은 딥마인드의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사용되며 강화학습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 따르면 NGU 알고리즘은 아타리 중 pitfall이라는 게임에서 포지티브한 리워드를 얻은 첫 번째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이 논문에서 메인 아이디어는 Directed Exploratory Polices를 학습함으로써 Hard Exploration 게임들을 해결하기 위한 강화학습 에이전트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인트로덕션에서는 강화학습의 제약사항을 소개하고 있는데 강화학습은 폴리시의 리턴의 기대값을 극대화하도록 동작합니다. 이때 리워드가 댄스한 경우 대체적으로 잘 학습하지만 보상이 스팔스한 경우에는 학습시키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실제 세계에서도 모든 보상들이 밀집한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보상이 드문 경우에도 잘 학습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강화학습의 경우 인트랙션 리워드에 의해서만 동작할 경우에 해당 스테이트가 사라질 경우 더 이상 그 스테이트를 방문할 요인이 없습니다. 즉, 보상이 드문 경우 에이전트가 지속적으로 유의미한 익스플로레이션을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Never Give Up 논문은 새로운 Curiosity Driven Exploration 방법을 제안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말 그대로 Exploration을 기브업하지 않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논문을 자세히 소개하기 전에 이 exploration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 exploration과 exploitation은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가집니다. exploration은 미지의 상태와 행동을 경험하여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잠재적으로 더 나은 보상을 얻을 수 있는 행동을 발견하는 개념인 반면 익스플로이테이션은 이미 학습한 최적의 정책을 바탕으로 높은 보상을 얻고 안정적인 성과를 내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두 개의 개념은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가집니다. 제가 이해한 것은 익스플로레이션은 모험에 가깝고 익스플로이테이션은 안정형이기 때문에 서로 대립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논문의 핵심 아이디어를 다시 말씀드리면 동일한 네트워크에서 독립적인 exploration 그리고 exploitation 폴리시들을 jointly run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용하는 intrinsic reward가 가져야 하는 조건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 에피소드 내에서 같은 스테이트를 빠르게 재방문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 에피소드에 걸쳐서 많이 방문한 스테이트에 대해서 천천히 방문 빈도를 감소시켜야 합니다. 세 번째는 에이전트의 액션에 영향을 받지 않은 엔바이러먼트의 스테이트는 무시해야 합니다. 각 조건은 이 Never Give Up 알고리즘의 구조를 하나씩 담당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Controllable State입니다. 에피소드가 시작될 때 에피소딕 메모리는 비우고 시작하는데요. 모든 스텝에서 에이전트는 에피소딕 인트레스팅 리워드를 개선하고 Current Observation에 해당하는 Controllable State를 메모리 M에 추가합니다.
여기서 에피소딕 인트레싱 리워드는 에이전트가 싱글 에피소드 내에서 다양한 스테이트를 방문하도록 합니다. 컨트롤러블 스테이트는 environment의 백그라운드, 즉 노이즈 같은 것에 영향을 받지 않은 피처 스테이트를 의미합니다. 스테이트와 넥스트 스테이트를 embedding 네트워크를 통해 피처 스테이트를 추출하고 추출한 피처 스테이트를 MLP에 넣어 액션을 예측합니다. 여기서 액션을 잘 예측하면 예측할수록 embedding 네트워크와 백그라운드의 러버스트한 피처를 추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기존의 큐리오시티에 관한 컨셉과 매우 동일합니다. 네트워크의 전체적인 구조는 옆에 그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트리식 리워드는 에이전트로 하여금 최대한 많은 스테이트를 싱글 스페이스 내에 방문하도록 유도합니다. 이것은 노벨티가 인터 에피소드 인터랙션을 무시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라이프롱 노벨티 모듈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롱텀 노벨티 에스티메이터로 랜덤 네트워크 디스트리에이션을 사용했습니다. R&D 모듈레이터는 2018년에 오픈AI에서 발표한 익스플로레이션 관련한 논문인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강화학습을 위한 익스플로레이션 보너스인데 이 보너스는 적용하기 쉽고 동작하는 데 최소의 오버헤드가 듭니다. 이때 보너스는 고정되고 랜덤하게 초기화된 네트워크로부터 얻은 옵저베이션들의 특징을 예측하는 신경망의 에러입니다. 이 모듈은 인트릭식 앤 익스트린식 리워드를 적절하게 결합하여 사용한 플렉서빌리티에 대한 메서드입니다. 네벌 기브업 논문과 그 접근 방법이 매우 유사한데요. 결론적으로 라이프롱 노벨티 모듈은 익스플로레이션 어크로스 에피소드의 양을 조정하는 방식을 제공합니다. 논문에서 제공한 각 구성 요소에 대한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파이널 리워드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전자는 extrinsic, 후자는 intrinsic한 리워드이고 베타의 값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베타가 0이면 오직 intrinsic 리워드에 초점을 맞추어는 에이전트가 될 것이고 베타가 베타 n-1과 같다면 익스플로레이션 성질을 계속 유지하는 모델이 될 것입니다. 네벌 기브업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 라이프롱 노벨티는 점점 사라지지만 에피소딕 노벨티는 사라지지 않고 익스플로레이션을 지속하여 앞에 인트로덕션 부분에서 말했던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이 에이전트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하면 첫 번째로 RL loss functions인데요. 이 에이전트는 트레이닝 로스로 transformed retrace WQ running loss를 사용합니다. 인트리식 리워드가 덴스하고 범위가 작기 때문에 탐색적인 폴리시를 위해 작은 디스카운트 팩터를 쓸 수 있지만 리턴을 최적화하기 위해 익스플로테이티브 폴리시에 대해 가능한 가장 큰 디스카운트 팩터를 선호합니다. 두 번째는 디스트리뷰티드 트레이닝인데요.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에이전트는 R2D2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러닝과 액팅을 디커플링하고 있습니다. 액터들은 익스페리언스를 분산된 리플레이 버퍼에 저장하고 러너는 프라이오리타이즈드 방식으로 무작위 추출된 배치에 대해서 학습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논문의 결론, 실험 결과 부분인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모든 아타리 하드 익스플로레이션 게임에서 높은 점수를 달성하고 모든 아타리 57게임들에서 매우 높은 평균 점수를 유지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